노래가 있는 이 악보, 이 노래가 이 악보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림도 있고 사진도 있고 이렇게 악보가 있는 책과 그다음에 리코더 관련 또 책도 한 권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모두쌤입니다. 네, 오늘은 시간의 흐름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갑자기 무슨 시간의 흐름이냐 이런 생각을 하실 분이 계실 것 같습니다. 예전에 그 정년 퇴임을 하신 선생님의 송별회를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것이 무엇일 것 같느냐. 다들 뭐 돈이다, 명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 당시 선생님께서는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거는 시간이다. 자기는 그것을 지금 이 순간 아주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었습니다. 자기는 언제나 젊고 또 아이들과 더불어서 항상 열정을 다해서 수업을 하는 교사로 평생 살 줄 알았는데, 시간이 흘러가니 이제 힘에 부치는 것도 느끼고, 그러면서 이제 내가 떠나야 될 순간이 왔구나 라고 느꼈다고 하면서 송별회 때 인사말로 가름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꽤 오래전 이야기죠. 근데 그 선생님의 하신 말씀이 항상 이제 귓가에 좀 맴도는 것 같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서 저도 이제 나이를 좀 먹고 보니 세상에 많은 것들 중에 되돌릴 수 없는 것, 이것이 가장 힘이 센 것이죠. 결국은 돈으로도 되돌릴 수 없고 또 명예로도 되돌릴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시간의 흐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나는 걸 보면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걸 보면 매우 기분이 좋죠. 언제 이 아이가 이렇게 쑥쑥 컸나 이런 걸 보면서 매우 뿌듯함을 느낍니다. 그런가 동시에 문득문득 우리들의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언제 이만큼 나이가 먹었지? 언제 이만큼 나이를 먹었나 싶을 정도로 시간은 절대로 멈추지 않고 그 흐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시간은 계속 그렇게 흘러가겠죠. 중요한 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후회하지 않도록, 후회하는 일이 되도록 적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해야 되는 선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방학이 되니 약간의 여유도 있고, 또 방학 때 못 만났던 사람들과의 만남도 생각을 해보고, 또 하지 못했던 가정에서의 일 같은 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조금은 여유가 있게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름방학이 매우 짧기 때문에 그렇게 여유가 있는 시간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시간을 통해서 그동안 떨어져 있던 친구들과 연락도 좀 하고 후배들과 좀 만남을 가지려고 했으나 그것이 또 여의치 않는 것이 또 현실인 것 같습니다. 각자 본인이 처한 현실에서 살다 보니 이제 옛날처럼 좀 대학 때처럼 쉽게 사람을 만나고 또 무슨 약속을 잡고 이런 것들이 쉬운 일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최근에 아주 오래 전부터 알고 왔던 후배를 하나 만났습니다. 그 후배에게서 제가 이 김광석과 관련된 악보가 노래가 있는 이 악보, 이 노래가 악보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림도 있고 사진도 있고 이렇게 악보가 있는 책과 그다음에 리코더 관련 또 책도 한 권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정말 뜻하지 않게 좋은 선물을 받아서 너무 고마운 마음이 들었고, 한편으로는 이제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헤아려 보니까 거의 대학 때부터 시간을 따져 보니까 거의 30년이 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30년이 넘는 세월 속에 변하지 않고 항상 그 자리에 있어주는 사람이 있구나. 제게 있어서 그 후배는 이제 그런 사람이었고, 저 역시도 그 후배에게 그런 선배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뭐 잠깐 여유 내서 뭐 만나는 게 그렇게 어렵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실제로 살다 보면은 나이를 먹다 보면 이제 쉽게 만남을 갖는 것이 쉽지가 않죠. 저도 저 나름대로의 스케줄이 있고, 또 친구나 후배들도 그 나름대로의 스케줄이 있고, 또 옛날에는 뭐 비슷한 공간에서 생활을 했었는데, 지금은 저는 경기도에 있지만 또 집은 서울이고, 또 후배들 같은 경우는 또 인천에 퍼져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삶의 공간이 다르다 보니까 만남을 갖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걸 느낍니다. 그러면서 시간의 흐름 속에서도 서로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그렇게 무의미한 삶은 아니었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인간의 행복은 무엇인가에 관해서 종단 연구를 해서 그 결과가 최근에 이제 발표된 적이 있죠. 하버드를 졸업했으니 그 사람들의 명예는 뭐 대단한 것일 거고, 그리고 돈도 충분히 있을 거라고 모두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요소는 돈과 명예, 물론 그런 것도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결국은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내 가족, 내 친구, 내 사회, 내 이웃, 이런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느냐, 그리고 서로에 대해서 배려해주고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있느냐, 그런 것들이 행복의 또 질을 결정한다라는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 면으로 한번 되돌아보면 지금 나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내 주변에 있는,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진실하게 만나고 거짓 없이, 그리고 배려해주고 친절하게 대하고, 이것이 결국은 나에게로 돌아오는 행복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사회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속을 잘 보여주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카드를 절대 보여주지 않죠. 그래서 포카 페이스라는 이제 말까지 나올 정도인데, 그렇게 살다가는 아마 인생에서 손해를 보지는 않겠지만 건강을 분명히 해칠 거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람을 좀 믿어주고, 그 사람이 설령 내 뒤통수를 치는 한이 있더라 그래도 이해하려고 애를 쓰고, 그렇죠? 이제 그런 마음의 자세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는 일들이 뭐 사람이 죽고 사는 일이라 그러면은 저희가 당연히 아주 그냥 치열하게 경쟁을 해야 되고 치열하게 중요성을 가져야 되겠지만, 그 정도의 무게를 갖고 있는 일이 아니라 그러면 조그만 실수라든지 사소한 잘못은 서로 너그럽게 넘어가주고 이해해주고, 그런 마음가짐이 참 중요할 거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런 시각은 아이들을 보는 관점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른이 너무 엄격해서 아이들한테 지나친 간섭 또는 지나친 규칙만을 강요하다 보면 그 아이는 결국 마음의 여유가 생길 까닭이 없겠죠. 그러면 결국 그 아이의 그런 강팍한 마음들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질 것이고, 결국 그런 어른들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물론 능력도 중요하고 효율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친절한 마음과 그 안에서 뭔가 진정으로 배려해주는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시간의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시간의 흐름 속에서 여전히 변하지 않는 것은 진심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진심이고, 또 그 진심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 자신도 거짓된 것이 없이 인생을 살아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주변 사람들에게는 그런 얘기를 잘 하죠. 진실되게 살아야 된다, 거짓 없이 살아야 된다. 근데 과연 본인은 그렇게 살고 있는지, 저 역시도 후배가 준 책을 보면서 나는 인생을 어떻게 살았을까 라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옛날에 그 나름 순수했던 대학 시절에 그 가수 김광석을 사랑하고 또 클래식 음악을 좋아했던 그런 시절로 한번 돌아가는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대하고 여러분에게 오랜 시간이 흘러도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여러분은 최대한의 친절을 베풀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이 그 사람을 위해서도 훌륭한 일이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나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가장 좋은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날이 매우 덥습니다. 항상 건강에 주의하시고 무엇보다도 또 건강에 치중하는 것이 행복의 또 가장 기본이라는 것도 잊지 않는 하루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항상 나 자신을 잃지 않고 나 자신을 지키면서 사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